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엔스케이프 내부 투시도를 찍을 때 보수들은 꼭 확인하는 그것. 이것을 하냐 안 하냐 따라서 퀄리티의 차이가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초보자들은 절대 안 하는 그것 말입니다. 엔스케이프 연구소 단톡방에 계신 나는 김두식 님도 같은 케이스였습니다. 아무리 밝혀도 밝혀지지 않아서 이 스크린샷처럼 스팟라이트를 마구 넣어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대북 화성기인 줄 알았어요. 김두식님은 어그로가 통했는지 나른한 낮 시간에 단톡방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슬슬 잠이 오던 직장인들을 레이더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서브 파일을 같이 공유해 주셨고 다른 유저분들이 어떤 설정을 건드리니까 다 같이 이 같은 주마등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설정이 이 차이를 줬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초보에서 한번 벗어나 보세요. 오토 익스포저 자동 노출 기능이란 엔스케이프 렌더를 사용하면서 비주얼 세팅스 설정 값을 이것저것 만져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오토 익스포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동으로 노출 값을 잡아주는 오토 익스포저는 사실 엔스케이프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친구이기도 합니다. 한번 V레이를 할 때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 V레이를 만졌을 때 화면 밝히기도 어려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무리 해도 어두워서 밝기 조금 올리려고 했더니 햇 맞은 것처럼 하얗게 타버리는 그 기억들 지금 생각나시죠? 난리가 완전 났었을 것입니다. 반면 엔스케이프는 어땠죠? 엔스케이프를 실행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진 것은 켜자마자 제대로 나오는 화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화면에만 나오기만 해도 대만족이어서 그게 밝든 퀄리티가 어떻든 신경도 쓰지 않는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엔스에서는 이미 화면이 다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평균 시작점이 다 올라갔습니다. 다들 어쨌든 나쁘지 않게 기본 화면을 뽑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눈이 높아져서 퀄리티를 더욱더 올리고 싶어서 저와 같은 채널을 구독하시면서 정보들을 받아가시는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토 익스포저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밝아도 적당한 노출 값을 알아서 잡아줘서 화면을 어쨌든 밝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토 익스포저는 왜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수들은 이 오토 익스포저부터 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토 익스포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으로 노출값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이동을 하든지 어떤 씬을 잡든 작업하든 노출값을 알아서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렌더를 찍을 때 노출값만 설정해서 잡는 건 아니죠. 비주얼 세팅스에 나와 있는 세팅값만 해도 33가지입니다. 렌더의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해서 한 설정값에 대해서 내가 픽스를 해두고 오토를 설정해두면 내가 이동하는 씬과 공간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값들이 유기적으로 다 바뀐다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오토 기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토 익스포저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단지 익스포저만 자동으로 높여줬다 낮춰줬다 높여줬다 낮춰줬다 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값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씬을 한번 봐봅시다. 이곳은 햇빛도 외부 라이트도 없는 내부 라이트도 없는 그런 공간 안을 엔스케이프로 찍은 씬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아직 눈치채지 못하셨던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정답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햇빛도 라이트가 없는 공간이라면 분명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렌더 화면은 지금 화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오토 익스포저 때문이죠. 그렇다면 원래는 어떻게 보여야 하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값을 잡는데 앰비언트 브라이트니스 값도 조금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래 댓글에 제가 포스팅 링크를 하나 걸어두겠습니다. 간단하게 앰비언트 브라이트니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내부 투시도에서 내부 밝기를 약간 보정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공간의 내부 투시도를 찍기 위해서 내부 빛을 이제 하나씩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토 익스포저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시작부터 실제와 같지 않은 환경에서 빛을 쌓아 올려야 되니까 깜깜하지 않은 어느 정도 밝은 화면에서 빛을 쌓아 올려야 되니까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겠죠. 여기에 외부 라이트가 추가되거나 시점까지 이동하게 되면은 각 씬마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된 최악의 상황까지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 같은 값인데 말이죠. 그래서 고수들은 에스케이프를 켜자마자 하는 행동이 바로 오토 익스포저를 끄는 것입니다. 시작 세팅부터 통제 가능한 설정 값들로 쌓아 올려야 내가 이후의 세팅 값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내가 앞으로 작업할 세팅들에 따라서 현실과 비슷하게라도 따라가게 되니까요.
공식으로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어느 정도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공식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검색해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만들었거든요. 렌더링 값의 R, 비주얼 세팅 값 한 개를 VN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N은 각가지 비주얼 세팅스의 순서를 매겼을 때 33가지의 각 순서를 숫자로 N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이 R은 V의 33승이라는 간단한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3가지의 값들의 경우에서 모두 곱했을 때 한 가지 세팅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V 중에 하나인 exposure에 auto가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V에서 무한히 많은 값들이 파생되게 되니까 R의 값은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 값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는, 내가 룸 1에서 만든 설정 값이 룸 2에서 똑같이 가길 원했는데 다르게 나온다면 이 원인 때문인 것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오토 익스포저를 끄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초보자들은 이것을 끌 생각조차 못합니다. 랜드스케이프 렌더링에서 빠르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그 맛을 이미 본 다음 드디어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초보자에서 중급자로 도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토 익스포저를 끄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는 쉬운 랜드스케이프는 사라지고 어려운 랜드스케이프의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이처럼 작업하는데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팁들을 제 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사용 설명서 인테리어 편에서 천천히 다 다루고 있으니 혼자서 시행착오 겪기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없으시거나 혹은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에서 나온 경험들을 습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치킨 하나 값으로 제가 쓴 시간들의 투자에 실력을 확 올려보세요. 프로그램 공부하다가 실무에서 사용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수천 명의 유저들이 있는 랜드스케이프 클라우드에 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고 함께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